부처님 말씀이 고정된 자아가 예를 들어서 없다. 대문자 셀프 쪽이 있고 소문자 셀프 쪽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표현상 뭐 절대무다 했을 때 요 소문자 셀프면 물질의 에고적인 나가 있고 무적인 나가 있고 이렇게 지금 계속 나뉘죠. 그렇게 나뉘는데 자, 요 부분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구도자의 길을 선택했죠. 구도자의 길을 선택했어. 그러면 무언가 수행한다는 건 꼭 무슨 몸적 수행이 아니라 공부를 한다면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서 내가 구도자의 길을 선택해서 수행한다 그랬으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눈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지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일시무시를 보는 거니까 현무경 판으로 봐도 공부할 때는 자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벗어날 때도 들어갈 때도 여기서도. 공부할 때는 이 눈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죠. 일시무시 신무영했던 0, 1, 2, 3, 4 그 반대로 보는 거지. 계속 공부하는 면에서는. 자, 이거 다 다른 나죠. 다 다른 나. 자, 이 시선하고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고통을 알렸다. 실체는 없다. 다 시시각각 변하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도 그 상황에 따른 다 나 아니냐. 다 다른 나 아니냐. 다 다른 나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 맞죠? 이해하는 거 맞지? 그런데 대문자 셀프고 우리가 말하는 무주 세상의 나는 어떤 존재예요? 눈이. 이거 자체가 눈이 돼버리잖아요. 이 무주 세상 자체가 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아우르는 눈이 되죠. 이거 자체가 눈이니까 얘를 다 쳐다보는 눈이야. 그러니까 이 눈도 보고 이 눈도 보고 이 눈도 보고 이 눈도 보죠. 그리고 때로는 여기에서 보고 때로는 여기에서 보고 때로는 여기에서 보고 때로는 여기에서 보고 때로는 여기에서 볼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래?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보살의 눈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눈저눈을 가지고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내가 아니지 모든 게 다 부질없지 연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펼쳐진 건 다 다른 우주니까 나도 다르지 하는 눈을 얘기하는 것과 무주 세상의 눈을 가지고 이 전체 우주를 굽어보는 관세음의 눈이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내가 능력껏 부릴 수 있는 눈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통쳐서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자면 이게 큰 셀프예요. 변하지 않는 그 셀프. 이게 변하지 않는 무의 나, 이 자리. 하지만 풀어질 때는 또 어떻게 풀어져? 옷을 입고 간극을 지나서 빛을 만나서 나로 풀어질 때는 또 그걸 망각하게 시키니까 자꾸 이 눈하고 이쪽 눈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는 이거를 구분시켜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냐. 어.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분명히 이런 거예요. 연계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인연법에 의해서 빛이 옷을 입고 간극을 통과해서 세상이 이렇게 막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다 다른 나죠. 상황마다. 다음에 태어나도 또 이 과정. 다음에 태어나도 또 이 과정. 과거, 현재, 미래마다 나는 다른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고정된 실체가 어딨냐 이 말이죠. 하지만 이거를 그냥 커다란 환으로 보면 뭐예요? 이 중도 자체에 팽이를 쥐고 있는 게 누구야? 대문자 셀프인 나인 거예요. 이 팽이 자체를 쥐고 있는 게 나야. 환 돌리고 있는 이 자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육생마다는 다 다른 나지만 그 자체가 자타불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즉다 다즈기를 아는 것이 드디어 진정한 대문자 셀프를 아는 것이고 진짜 그게 무아한 거예요. 무아.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무아는 그거야. 그냥 깨닫고 말고 무슨 공정도만 지나면 되는 무아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메커니즘에서 이 진짜물을 만났을 때 무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법이 뭐로 어떻게 펼쳐지든 인연법이 어떻게 펼쳐지든 누굴 만나든지 상관이 없죠. 하지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지. 하다못해 영혼이 일석삼극해서 나 개별 자아로 나왔는데 이 영혼값들은 다 엄청 분리독립된 것들이 내 안에 엄청 막 이 과거의 업과 카르마를 안고 있으니까 진짜 이 정신머리 안에도 내 안에 내가 많고 마음 안에도 예전에 내가 많으니까 내 안에 내가 많아. 그리고 사람들도 실제로 많아. 근데 얘네도 내 안에 너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사이코패스도 나온 거고 다중인격도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우주가 막 머릿속에 혼돈돼 있잖아. 내 안에 멀티버스가 막 이 우주 저 우주가 막 있으니까 헷갈리면 진짜 헛소리 하는 거고 정신 분열이 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물질적으로 이해하더라도 내 안에 나가 많지만 진짜 수행자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내 안에 나가 많다는 거예요. 단계마다도 많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쟤를 만날 때 다르고 얘를 만날 때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많다는 건 고통을 이해하는 면 우주 세상 안에서는 당연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우주 섭리 안에서 얘기하면 "그건 실체가 없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요런 눈 가지고도 얘기 충분히 해요. 중간 정도의 눈만 가지고도. 요 눈만 가지고도 우주 섭리 안을 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지. 너 그거 다 넌 줄 알지. 부질없어." 이런 얘기는 여기 정도면 할 수 있는 거야. 웬만한 선지자분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런 말만 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좀비 얘기예요, 좀비 얘기. 이렇게 메커니즘을 돌아서 실질적으로 얘 친구가 되어서 얘기해야지. "야 세상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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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여기는 상태가 어떻고 요렇게 나올 때는 어떻고 내려올 때는 어떠니까 지금 너는 어떤 걸 해야 돼.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치나 떠들자고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우주 섭리나 얘기하자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면 아까 그런 포인트로 얘기했던 것들이요. 약간 더 자명해지실 거예요. 음. 그 이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게 헷갈린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의 느낌, 그러니까 수행자가 공부할 때의 시선하고 그냥 굽이 볼 때의 시선하고 그냥 에고가 느끼는 시선하고 공부자가 그 단계에서 내 공부를 바라볼 때하고 다 달라, 시선이. 그래서 요렇게 시선을 여기 이런 그림을 근간으로 시선을 요렇게 그려 보시면 '아 부처님이 요거는 요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조금씩 더. 그렇게 이해 먼저 하시는 게 자명한 이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이거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해요. 이렇게 그 단계마다 시선이 다 다르니까 그게 헷갈리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것도 운이 좋은 거예요. 영상으로 남기면서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한 과거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과거의 상태를 그냥 실제로 기록으로서 보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저는 지금 이 강의로 남기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지금 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저도 공부가 돼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명한 힘이 더 세져야지 더 많은 사람들을 하고 소통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계속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우주에서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영 강습할 때도 몇 번 뭐 쓰는 얘기인데 이 쪼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배우러 오면 제가 그래요. 뭐 본인은 알죠. 젊은 사람 쫓아올 수 없다는 거. "나 몸도 아프고 잘 안 돌아가고 호흡도 짧은데 어떻게 젊은 사람처럼 하겠어." 네 제가 그때 하는 말은 뭐 물리적이긴 한 거지만 "남들 1년 걸리는 거 포기 안 하고 2년 하면 된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면에서의 그냥 어떤 마음적인 자세는 갖고 있되 스스로는 적당히 채찍질도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봐 드리고 있으니까 나름 믿고 힘차게 달려가는 건 더 달려가 보세요." 처음에는 음향의 진동값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죠. 지금 돌이켜 보면 왜 뉴스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대부분 많았었잖아. 근데 지금 거기서는 꽤나 많이 벗어나셨잖아요 이미. 저를 돌아봐도 저도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인제는 약간 허무주의적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이치의 힘을 쪼끔 더 알아야지 그 시선이 생겨. 지금 약간 고 상태로 올라가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더 처절하게 싸우시고 더 고찰해 보시고 때로는 뉴스 보면서 막 끄달리면서 '이게 무슨 상태였지?'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상황을 한번 스스로 지켜봐 보시고 인제 거기서 생각되는 판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허경영 선생님이나 정법 선생님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한 걸음 물러나서 '저분들이 왜 저런 이치적인 얘기를 하지?'라고 판단해 보시고 그죠? 그 얘기를 듣는 귀라든가 동의할 수 있는 동감의 힘, 이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되니까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이치적 판단을 확장시켜 보는 거지. '아 이게 천부경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그래서 고런 것들이 버릇이 되면 이 아까 그려 놓은 시야가 자명해져요. 그 두 분들은 방금 그림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림으로 설명하면. 나이는 들어가고 물질력에 빠져 있고 정치 세력하고 연결되고 철옹성에 갇혀 갖고 여자 치마폭에 쌓이고 돈은 벌어가고 있으니까 점점점점점 이치의 힘이 떨어져서 우주 섭리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죠. 두 분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거에 옛날에 강력했던 나름 그냥 쪼끔 수준 높았던 이치들은 별로 얘기 안 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그 이치가 시시해지고 상대적으로 나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이쪽의 양심이 발동해.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옛날의 발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이쯤에서 스물스물하고 떨어졌던 힘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야, 같은 수준이어도 여기가. 여기가 팽이가 뒤뚱뒤뚱 했다가 실제로 팽이가 힘이 없으면 뒤뚱뒤뚱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 회초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야? 중도, 중용의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럼 환이 잘 굴러가는 거죠. 환이 잘 굴러가는 거야.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을 보면. 여기를 올라왔다 이런 표현은 제가 지금 안 쓰잖아요. 안 올라왔어.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중도의 힘이 자명해지기만 해도 힘 세요. 정말로 그래서 진짜 고백이 나오길 저는 바라는 것이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양심의 힘이 그 팽이를 굴리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리님 얘기 딱 들으면 아, 요분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한번 팽이를 쳤구나. 이렇게. 팽이 친다는 의미가 뭐예요? 천부경판으로 환오가, 환칠이, 환구가 나름 그 수준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게. 음. 근데 뒤뚱뒤뚱 거리잖아요. 이제 나이도 드시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제가 이런 표현 써드리면 이제 약간 이해가 이제 천부경적인 이해야 이게. 제가 팽이 이렇게 비교하는 게 환의 원리야 이것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자명하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앞으로 뭔가 변한다. 그러면 이분이 점점 무지에 닿고 있네. 이런 판단이 이제 그제서야 되겠죠. 앞으로 나오는 강의가 점점 더 자명해진다고 하면 그러길 바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그런 자극이 있다. 그런 말씀을 그래도 나름 보리님이 자명하게 이해할 정도로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건 뭐 어쨌든 반가운 일이죠. 끝까지 그러길 바랄 뿐. 그렇죠. 그게 인제 그 뭐 그냥 흔한 말로 다이다이 뛸 때는요. 웬만큼 공감이 있는 그룹 혹은 내 도반들 내 주위 사람들도 어려울 판인데 뭐 물리적으로 의사와 환자로 두세 달 동안 만났다는 그 인연으로 말하기에도 진짜 어렵다는 걸 느끼신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렵죠. 뭐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은 종교는 기독교인데 벌어먹으려고 한의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동양적 이해가 진짜 그게 물질적인 공부였기 때문에 내 밥벌이였기 때문에 시작은 했어도 동양적 사고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죠. 그런 실제로 한의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면 이게 동양 사상 철학하고도 연결되네. 팔체질을 진짜로 알았다고 하면 그런 이해까지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글로만 배웠거나 밥벌이만 하는 거지. 그렇게 아무리 센 크리스찬의 성격이 기복의 냄새가 많다라고 그래도 자기 전공에 좀 투철했다고 하면 마음은 그런 면으로 열려 있어야 되고 슈타이너가 있대요? 그러면 뭐 이렇게 호기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열린 마음이 아예 없는 거죠. 열린 마음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는 그냥 에피소드로 넘기셔야 되고요.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 또 옛날 습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인간들 왜 그럴까? 이러면은 안 되지.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찾아야 되고, 그리고 만나서 안 됐으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다이다이브로 뛰면은 위험해요, 오히려. 실제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부모님, 형제자매한테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어. 근데 하물며 남은요, 남은.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한의학을 공부해서, 크리스찬이네? 그럼 유돌프 스타인의 요한복음 얘기해 볼까? 어우, 천만에. 근데 지금은 그럼 소통의 방식이 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오픈된 데서 들을 사람 들어라 하고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내 말을. 그러면 적어도 동의한 사람들이 온 곳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동의한 사람들이 온 곳에서 내 뜻이 이렇다고 스스로 공부도 되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수준에서의 얘기를. 음. 또한 이런 얘기의 주제가 있는 제가 아까 전에 그 카페에 얘기했듯이 특정 주제와 뭐 동의하는 기본적인 것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지만 저 논쟁하잖아요, 막 가서. 그런 것처럼 적어도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있고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약간 공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게 이미 걸러진 거잖아. 그럼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어 들이대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가 있죠. 내 공부도 되고. 음.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잖아요. 약간 다이다이로 뛰는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은근슬쩍, 은근슬쩍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실은 해요. 친구들 만나면 은근슬쩍, 은근슬쩍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어. 막 짜증나 그러면 "너 그렇게 계속 태어난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너 자꾸 짜증 내지? 너 다음 생에도 그렇게 태어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맞아. 있어." 막 이제 저는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농담 삼아서 막 얘기하죠. 그러면 우연치 않게 자기가 요새 막 고민하고 있던 게요. 제가 딱 얘기할 때 걸려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인제 약간 심각하게 얘기를 해 주는 거지. 음.
그런 거. 인제 또 막 인제 음모론 같은 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인제 거기서 약간 이제 이치를 끌어다가 얘기해 주는 거지. "너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너 수메르 문명 요새 보고 있어? 이야 고대 문명 너 그거 진짜 있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야 수메르 문명 진짜 확실해? 공부해 봤어?" 막 이러면서 "야 그럼 그 이전에 뭐 있을 것 같아?" 막 이제 이러면서 자꾸 이치적인 얘기를 제가 철학적인 얘기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죠. 저는 약간 그런 방법들을 써요. 그러니까 대뜸 이렇게 들이댈 수는 없죠. 근데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약간 그림 그리는 친구가 있어요. 유화 그림 막 이제 이런 거 그리는 그림. 그러면 걔한테 요번에 슈타이너 발도르프 미술책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줬어요 제가. 그래서 "야 발도르프 그거 요 좀 특이하긴 한데 너 그림 좋아하니까 그거 뭐 교과 방법들이 좀 나온 것 같으니까 하나 읽어 봐." 그러고 제가 줬어요. 음. 그랬더니 쪼끔 어렵대. 이게 뭔가 그냥 책은 아닌 것 같대. 그러면서 접근하는 거죠. 그렇게. 음. 제가 약간 발도르프 하늘에서 온 글 한글하고 소리 씨앗을 심는 아이 요거를 제가 집에 주려고 그래요 갔다가.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 애들 이렇게 가르치면 한글 어떨 것 같냐."고 인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 물론 들어는 봤겠죠. 계통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쪼끔 하면서 소통을 하면 그래도 '중간 매개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쪼끔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실생활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써요. 근데 좋은 거는 어쨌든 쪼끔 이런 지금 있는 거 인터넷 그런 기존의 카페들 그런 데에 이치가 있으면 쓰면 뭐 누군가가 댓글을 달면 다는 거고 아니면 저라도 달고 그렇게 영상을 볼 때마다 그렇게 뭐라도 남겨 놓는 게 그런 게 다 공부가 되더라. 그리고 우연찮게 그 댓글을 하나 보고 관심이 가면 그게 인연인 거죠. 그게 인연.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한테 한 명 말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많이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남겨 놨다가 언젠가 뭐 우연찮게 얻어 걸려 갖고 유튜브에 했는데 딱 보리님의 댓글이 있는데 이거 맞네?" 그러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게 더 지금은 실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그거 자체도 공부니까. 엄청 갑갑해요 저도 이런 얘기할 때. 최근에 그 아는 뭐 영화 뭐 평론 뭐 인제 뭐 책 뭐 이런 거 보고 나서 뭐 인제 그 독서 후기, 영화 후기 이런 거를 약간 철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만든다길래 제가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럼 내가 몇 마디 전에 몇 마디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약간 눈이 트인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걔가 그런 모임을 만든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인제 "그래 알았어." 몇 마디 하니까 걔도 느끼겠죠. 저 형이 약간 뭐가 좀 다른데 뭔가 알고 있는 거 좀 있는 것 같은데 느꼈는지. 음. 그 막 애들 가는데 제가 좀 가기도 싫고 한데 그래도 간다고 그래서 한번 나갔어요. 예 뭐 나갔는데 박찬욱 감독의 무슨 영화가 있었죠? 뭐 그거 뭐죠? 최근에 헤어질 결심? 뭐 하여튼 그 영화 그리고 뭐 자기소개하는 거 이제 이러면서 뭐 책들을 뭐 읽었는지 이렇게 보는데 호모 사피엔스 막 이런 책 나오고요. 헤어질 결심 이런 영화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 하면 얘네들한테 좀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책이 있으면 그래 그런 책이 있어?" 막 이러고 호모 사피엔스가 딱 나왔길래 그래도 좀 반갑잖아요. 유발 하라리 책이 여기서 나온다고?" 막 이제 이러면서. 근데 우리 뭐 해요. 유발 하라리 유물론자일 뿐인데. 글쎄가 엄청 깠잖아요. 호모데우스도 까고. 호모데우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좀비를 만들려고 사람들을 다 어디서 그런 수작을 부려. 그 읽어 보면 다 판단이 나잖아. 근데 걔네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는 인류의 역사를 말했다면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 "한번 읽어 봐라. 너희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이제 그런 정도 얘기해 주고 그냥 말았죠. 그래서 음 어쨌든 고러면서 인제 쪼끔씩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쪼끔씩은. 그러면서 제가 인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무슨 주제가 나왔을 때. 이제 쪼금 애들이 어려 가지고 이성 관계에 대한 헤어질 결심 그 영화 때문에 헤어질 결심 그 영화 때문에 이성 관계에 대한 뭐 그런 관심들이 많잖아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막 인제 이러면서. 그럴 때 제가 자꾸 확장시켜 주는 거죠. 음. 그러면 헤어질 결심에서 그 남주는 범죄자인가 아닌가? 심정적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긴 했지만 심정적으로 바람 피우는 걸 너희들은 범죄라고 봐? 아니면 그거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봐? 인제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고찰을 좀 확장시켜 보려고. 그것도 아주 물리적인 이해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제가 자극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더 깊게 약간 더 깊은 이야기 막 인제 이렇게 생각하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겪는 일들을 얘기해 본 거예요. 그렇게 겪으면서 저는 '아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 줘야지 쪼끔 더 이 호기심을 끊이지 않게 할까?' 이거죠. 이치를 알려주는 수준은 아니에요 절대. 그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확장시킬까? 어떻게 이 사고를 쪼끔 더 열어 줄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진짜 유아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 호기심을 자꾸 자극시키는 게. 그 수준에 맞춰서 호기심을 자꾸 고거보다 쪼끔 높게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거야. '어 맞네. 저런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되네.' 인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제 그런 한의사분을 예를 들어서 만난다 그랬을 때는 고런 판단이 살짝 됐을 때 이게 호기심을 확 하고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약간 뭐죠?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요한복음 강해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저는 저도 성경 쪼끔 봤는데 신자는 아니지만 막 너무 신박하던데요. 몇 개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러면 만약에 이렇게 그냥 툭 던져 놓고 말았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자극될 수도 있죠. '어? 슈타이너 요한복음 강의가 있어? 유튜브 세상이니까 검색 한번.' 이럴 수는 있지. 근데 인제 거기서 대화가 자꾸 나가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쟤는 크리스천도 아니고 성경 좀 봤다고 지금 나한테 요한복음 강의를 보라 그러는 거야? 지가 뭔데?' 이러겠지. 이런 인제 갑자기 마음이 확 닫혀 버리면은 실은 얘기를 안 하니만 못하죠. 그러니까 고런 판단도 약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안 꺼내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호기심만 자극시켜. 적당히 눈치껏. "그런 방법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참 힘들어요, 소통하기.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 머리 써야 돼. 저 인간들하고 소통하려면 막 머리 써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뭔 얘기를 해 줘야 되지?' 막 이렇게 자꾸 멀어지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어디까지 뿅 하고 갈지 몰라요. 빨리 쫓아오세요. 제가 들릴 수 있는 얘기를 막 떠들 때 많이 가져가세요. 그런 얘기예요, 전에 했던 것도.